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해요. 솔직히 이건 검정고시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때가 2016년도 지금 기출문제인데 이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거기 문법의 한 일부분을 조항을 떼가지고 예문을 들어놓은 거라면 만약에 설사 이 문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하라는 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얼마 전에 표준발음법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유형의 표준발음법 기출분석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외래어 표기법에서 외래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은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순 우리말인 고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한자 구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외래어가 있습니다. 근데 외래어하고 외국어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외래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외국어는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버스를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외래어가 되고요. 여러분 에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계란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달걀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밀크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우유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로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외래어를 표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외래어를 표기하는 법칙을 외래어 표기법이라는데 한마디로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과정을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한글을 로마자로 바꾸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또 이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 밑에 영어로 써여 있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어가 아니라 로마자로 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내가 알고 있는 여권 내 이름 쓰는 방식이랑 약간 다르는데 그게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고요. 그게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을 지금 기출로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외래어 표기법 제1장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침에는요. 기역, 니은, 디귿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디귿 안 들어가요. 디귿 안 들어가고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에 7가지 받침으로만 쓴대요. 표기니까 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즘 막 주식 같은 거 많이 사람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증권사 이름 중에 굿모닝 증권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굿모닝이라고 쓸까요? 굿모닝이라고 쓸까요?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 광고를 보시면 요걸로 씁니다. 왜요? 저기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 시옷으로 쓰는 이유가요. 바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 디귿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을 쓰면 안 됩니다. 요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볼게요. 여기에서 보니까 기억을 볼게요. 커피숍이라고 써있죠. 옛날에는 숍이라고 쓴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길거리 간판에서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피읍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피읍으로 쓰면 안 되고 뭘로 써야 된다고요? 비읍으로 써야 된다고요. 그럼 니은 볼게요. 잼. 여기 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요. 그쵸? 그다음 왜냐면 우리 앉는 거 찾으니까요. 초콜릿. 예. 이것도 맞지요. 그쵸? 그 다음에 케이크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케이크라고 하는데 이거 키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크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고요? 케이크라고 쓰셔야 돼요. 표준 국어 대사전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표준어가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외래어 표기법은요, 되게 학생들이 좋아해요.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 고1 올라가는 맨 마지막 시간에는 요거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된소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오, 쌍지읒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외래어 표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은 빠리빠리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에 간다고 그러지 파리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요? 된소리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스터디 카페예요? 카페예요? 네, 스터디 카페라고 하죠. 카페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요? 된소리 쓰면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카페라고 많이 길거리에 간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버스도 버스라고 써야 돼요? 버스라고 써야 돼요? 버스라고 써야 되겠죠. 골프예요? 골프예요? 골프라고 써야 되겠죠. 댐이에요? 댐이에요? 댐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런 거가 바로 또 외래어 표기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선생님, 빵이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있잖아요. 검이라고 안 하고 방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관용적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쓰어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써서 온 것은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해보면요. 되게 외래어 표기법이나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언급했던 로마처 표기법 같은 거는 공부해보면 되게 실생활에 많이 보이는 예문이라서 재미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왜 해드렸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문법에서요.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네, 바로 여기 여기 예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된다. 당황하지 마셔라 하는 예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발음법 제4장에 의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헛받침이나 쌍받침. 헛받침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쌍받침은 아까 된소리 있잖아요.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된소리는 5개밖에 없어요. 요것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이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법적인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즉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법적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예요?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책상과 같은 딱 명사 의미 같은 거 있잖아요. 가다라든지 빠르다라든지 용언에 딱 우리가 꽂히는 의미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어떻게 됩니까?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제 음가대로 그대로 뒤에 첫 소리로 발음한다, 옮겨서 발음한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거죠.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옷이란 말이 그대로 뒤로 가서 이거는 발음법 얘기잖아요.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오시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4번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옮겨서 발음해야 되겠죠.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있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틀렸네요. 그쵸? 자, 요거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읓을 그대로 넘겨야 되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꽃을이라고 발음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애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그대로 넘겨서 발음해야 되니까 뭐라고 발음해요? 그렇죠. 밭에라고 발음해야 된다.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 특별한 의미가 없죠. 그러면 지읒을 그대로 뒤로 넘겨야 되겠죠. 어떻게 발음하는가요? 꼬자라고 발음해야 되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기출 분석을 보시면요. 역시나 처음 보는 문제, 처음 보는 규칙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모칸 안에 규칙이 나오면 아, 이거는 힌트구나 하고 요거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새로운 기출 분석을 한번 새로운 문법으로 기출 분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